지금부터 정명근 시장의 시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한 2번은 더 뵀었어야 되는데 아리살 사고로 인해서 늦춰지다 보니까 모든 게 행정이 좀 지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작할 때 이 멋진 거, 이거 AI가 만든 최초의 우리 이 자랑거리를 한번 선보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른 아침은 아니지만 하여튼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오늘은 화성시 민생 경제 살리기의 일환인 2025년도 예산과 미래도시 비전으로 과기술인재도시 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제특별시 화성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밥상 물가부터 부동산, 일자리, 국내 기업의 사정까지 내년도 경제 상황을 굉장히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헤쳐가야 할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상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다부지게 나선 우리 화성시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고 복지 예산의 단순한 증액이 아닌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자극하는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확장과 충전, 이 두 단어가 바로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상징합니다. 모세혈관은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신체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늘어난 예산은 지역 경제의 마지막 골목 끝까지 에너지와 활기온기를 보존하고 증폭시키는 모세혈관이 되어줄 것입니다. 화성시는 2025년도 에너지 충전, 희망 충전, 안전 충전, 행복 충전을 약속드립니다. 화성시는 2025년도 본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3,177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5,0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일반 회계 본 예산이 최초로 3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일반 회계 규모는 3조 1,187억 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729억 원이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664억 원이 증가한 1조 2,559억 원, 농림해양 분야에 406억 원이 증가한 2,992억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339억 원이 증가한 1,063억 원 등으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충전, 민생경제 활력 지원 예산으로 880원을 편성해서 지역화폐 발행에 전국 최대 규모인 456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토대로 5천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하여 자영업, 전통시장, 상점가 등 화성시의 민생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이자 차액보전 등 1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출 채권보험 지원,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및 택시, 야간 운행 활성화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희망레일 사업, 신중년 제도약 사업 및 농어민 기회소득 등 공공일자리 창출과 보편소득 지원을 위한 예산 278억 원도 포함됩니다. 행복 안전충전, 따뜻한 복지 예산으로 시민 안전보험 지원에 28억 원, 화성형 재가노인 및 지역사회 돌봄 사업, 행복택시 운영, 통합버스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82억 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44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희망충전,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 예산은 1,607억 원으로 편성해서 공공청사, 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건립에 847억 원, 도로, 철도, 교통망 확장에 460억 원, 서해안 황금해안길 및 화성형 보타니 가든 조성에 300억 원을 들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성장 충전 예산은 화성형 R200 기본소득마을 지원, 탄소 중립센터 운영 등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을 위한 예산 29억 원, 자율주행 기반 구축, AI 방담회 등 인공지능 기반 미래 산업 선도를 위한 예산으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화성시 확장과 충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어려운 경제 환경과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장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2025년 1월 1일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됩니다. 특례시는 영어로 스페셜 시티입니다. 화성시는 특별합니다. 화성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번째로 100만 대도시가 되었고 1년도 채 안 돼서 인구수로 4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2040년 인구 160만 명의 울트라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미래에도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할 도시입니다. 화성시는 정말 특별합니다. 특별한 도시 화성에는 특별한 미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도시 화성의 특별한 미래 비전을 발표하겠습니다.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이거 갖고 계시는 건가요? 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패권 시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저출생에 대한 학력 인구 감소와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 등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양적, 질적 측면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화성시는 2025년 1월 1일 화성 특례시 출범을 맞아 화성 특례시 시민헌장을 제정하면서 첨단 산업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에 국가 과학기술 인재 미래 전략의 핵심 거점이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화성 미래도시 비전으로 과학기술인재 특별시 화성을 제시하며 첫 번째, 세계적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4대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의 통합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둘째로 화성과학고, 마이스터고 설립을 통한 과학기술인재 특화교육 실시. 셋째, AI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시민, 공무원, 초중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교육 확대라는 3대 정책 추진을 통해 비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4대 과학기술원 통합 연구 거점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 1월 1일 화성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는 첨단 과학기술의 중심이자 연구도시로서 당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핵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5월 4대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을 출범시키면서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학기술원 공동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20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4대 과학기술원 협력 추진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인재 성장 발전 전략 발표를 통해 국가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인재 성장 발전 전략 후속 조치로 4대 과학기술원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화성시는 새로운 수도권 통합 연구 거점으로 대한민국 4대 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의 통합연구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이미 2021년부터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화성시 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를 운영 중이며 이 공간에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반도체 설계교육센터는 교육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설계 구직자를 현재까지 매년 240명씩 총 480명을 육성하였고 각종 자폐와 관내기업 연계를 통해 236명이 반도체 산업에 취직하는 등 반도체 설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탄역에 스타트업 창업 공간을 지원하여 카이스트 및 대기업 출신 젊은 박사들이 창업한 19개의 스타트업이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와 생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K-하이테크 플랫폼이라는 첨단형 공동훈련센터를 조성하여 5년간 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반도체, AI 로봇 분야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연 800여 명에게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내 기술 협력을 필요로 하는 14개의 기업에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직접 기술 자문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카이스트와 함께 추진해온 인재 양성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그 외에 3대 과학기술원과 함께 통합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첨단 과학기술의 중심 도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고 유치 및 마이스토고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교 단계부터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화성시는 경부 라인인 첨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서해안 K 미래차밸리, 인천 송도에서 화성을 잇는 K-바이오 벨트를 중심으로 미래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환경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성시는 삼성전자, 현대,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과 첨단 산업 분야 앵커 기업 등이 위치해 있으며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 신성장 R&D 벨트 구축으로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둘째, 화성시의 넓은 면적, 광범위한 교통 인프라는 서울과 경기도 주요 도시와 가깝고 경기 북부까지 원거리 이동 없이 경기 중남부 학생들이 높은 이공계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100만 특례시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35년까지 경기도 내 가장 높은 학령 인구를 보유할 것이고 과학고 및 마이스토고 설립 이후에도 경기도 및 화성에 우수한 인재가 입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화성시는 이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제3기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어 글로벌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해 미래 인재 육성 교육과정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옛말이 있듯이 화성시는 국가발전 성장 동력을 위해 화성과학고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국가발전 성장 동력인 미래과학기술 인재 양성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화성시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 현대, 기아 자동차 등 대기업과 다수의 중견 기업들이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 이들 기업들이 화성시 밖에서 필요한 기술 인재를 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국가가 발표한 과학기술인재 성장 발전 전략에는 첨단 기술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화성시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첨단 산업 분야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해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현장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마이스터고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수 목적고로 기업과 연계한 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성시는 기업체와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청의 심의와 교육부로의 지정 동의를 이끌어낼 것이며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졸업 후 취업도 책임지겠습니다. 미래 과학기술 인재와 첨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가 더 기대되는 화성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AI 미래 도시를 위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교육 확대입니다. 화성시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전 시민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시민의 삶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생성형 AI를 포함한 인공지능 활용 실습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 격차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디지털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화성 사이언스 허브 카이스트 교수진과 연계하여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AI 스텝 등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정보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화성시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춘 미래 시민을 양성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내용 구성도 비판적, 책임감 있는 태도 함양에 중점을 두어 인공지능 기술 악용 사례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해 사람 중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학교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을 통해 초, 중고생들이 수학, 과학 등 교과 교육에 흥미를 갖고 창의적 탐구를 하게 만드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AI를 활용하여 창의성, 융합 역량, 비판적 사고, 인성 등 고차원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의 맞춤 교육도 지원하겠습니다. AI 교육을 매개로 학교와 학생, 행정으로 더 나아가 화성 시민 전체가 AI와 친근할 수 있도록 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화성 특례시가 AI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중심 미래 도시를 위해 화성시는 미래 교통도 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 도시를 구축 중에 있으며 국제 테마파크의 도심 항공교통 UAM 버티포2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UAM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 교통의 핵심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리 시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의 대변혁을 가져올 AI에 대해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향후 화성 미래도시 비전 AI 특별시 화성에서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으며 세계 최초로 AI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화성시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성공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미래도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5년 1월 1일 우리 함께 미래를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브리핑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은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맨 앞에 일찍 오신 분이실 텐데. 네, 안녕하십니까. 공직신문 NDN 뉴스 황장한 기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100만 특례시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시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화성 특례시 미래의 비전 3대 정책 중 화성과학고, 화성 마이스터고 설립을 통한 과학기술 인재 특화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성시가 어떤 이유로 최적지로 생각하는지와 설립 가능성 여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고하고 마이스터고는 조금 전에 이 설명을 통해서 아마 많이 설명이 됐을 거예요. 우리 화성시는, 기업체 수가 전국에서 28,590개로 가장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국가 미래 첨단 산업인 반도체가 3,100개, 모빌리티 2,000여 개, 바이오가 480여 개 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인력 수요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화성시에, 이러한 그런 기업을 뒤집어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고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 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에서 하는 거하고 폴리텍 대학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고를 유치하고 또 기초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마이스터고 설립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여기 두 번째 줄에. 네, 안녕하십니까. 스프라이즈 뉴스의 정명달 기자입니다. 정명달 기자님이요? 예, 어디 가면 정명근 시장님 동생이라고 구라치고 다닙니다. 형 같은데요? 예.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화성을 위해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포트홀 그리고 도로 파손 등을 실시간으로 해당 부서로 전송해 발빠른 복구로 시민이 안전해지고 예산 또한 줄이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 직접 그 메인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그 화성의 어떤 이 첨단 스마트 도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에서 시장님께서는 AI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 AI가 접목된 시민 체험형 정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도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요. 스마트 도로 관리 시스템 등을 하고 있습니다. AI 전국 최초, 세계 최초로 AI가 우리 화성시의 모든 궁금한 사항을 답변 드리는 시스템을 곧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 화성시와 관련된 거를 질의했을 때 AI가 이 답변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최초로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AI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 체험에서 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혹시 예상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금부터 지금 한 10월부터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 지역에 국가에서 작년에 우리 화성시가 실증 도시로 인정이 돼서, 자율주행 그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740억 들여서 지금 서부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더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한스경제 김두일 본부장님. 예, 한스경제 김두일 기자고요. 일단 내년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다들 이제 많은 비관론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임기 내 20조 유치를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와 이러한 20조 유치 계획이 내년도 화성시 예산이라든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AI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는 게 해킹과 보안 이런 취약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고 뭐 전문 TF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얼마나 지금 가동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20조 투자 유치를 처음 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죠. 배경은 20조 유치에 대해서. 화성에 지금 지방세 수입에 1조 5천억, 6천억에서 이제 내년도에는 1조 4천, 8천억 정도로 다 줄어들 것 같은데 지방세 수입의 75.8%를 기업에서 내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재산세나 주민세 내는 것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죠. 대부분 기업에서 내고 있어요. 75.8%면 상당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세금을 많이 내주시는 것이 화성시가 지속성장 발전하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는 거라 생각하고 20조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10월 말까지 12조 몇 천억이죠? 10조 2천억? 아니요. 아까 자료에는 12조야. 예. 10조 2천억은 그 전자라고 12조 가량의 유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유치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경제적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건립하고 고용을 하고 생산을 하면 이런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이런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20조 투지가 완료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도 아마 많은 기업들이 우리 화성으로 입지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그 효과는 뭐 5년, 10년 내에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것은 AI 전략 우리 과를 신설했잖아요. 거기 예산이 얼마죠? 우리 AI 전략과 내년도 예산이? 80억 정도요? 네. AI 전략가를 신설해서 이것도 전국 최초일 거예요. AI,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AI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AI 전략가를 신설해서 우리가 8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거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AI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바로 접하게 될 환경이 AI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에서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죠, 기업. 그래서 기업 준비 플러스 우리 시민들께서도 AI를 처음에 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당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통한 행정 또 교육을 통해서 AI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순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입니다. 예, 제가 말씀 여쭤본 거는 이제 딥페이크 같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80억 예산에서 어느 정도 그 방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분하고 있는지 좀 거기까지 딥페이크까지 우리가 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AI 교육 확대 그리고 AI 기업들이 빨리 AI가 뭔지 AI 도래하는 시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정책부터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공약 20조 투자 유치 공약 중에서 지금 12조라고 하면은 지금 보통 이제 60%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시장님의 임기를 일할 계산하면 100%라고 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할 계산하면 100%로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쯤 지났으니까 임기가. 네, 그렇죠. 예. 그걸 나눠요? 네. 월별로. 예. 서 계신 기자님, 언론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신한뉴스 고태우 기자입니다.
3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그 사회복지 예산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복지 예산 중에서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시민안전보험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 과학특별도시라고 명칭을 팜플렛에 붙여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공론화가 된 그 명칭인지 정부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민 합의가 좀 있는 명칭인지 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명칭은 시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 표현입니다. 그 특별시 이거 받는 거는 어렵잖아요. 공식적으로 서울 특별시 뭐 어디죠? 강원대가 무슨 시죠? 거기 강원도 특별자치도 이제 우리도 화성 과학특별자치시 뭐 이렇게 받기 위한 우리의 정책 추진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시민안전보험이 구체적으로 한번 얼마인지 말씀 드려주시죠. 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성 시민이면은 누구나 이제 상해를 당했거나 부상을 당하고 이럴 때 지금 현재는 한 70만 원 정도의 지금 보험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이제 아리셀 사고도 있었고 뭐 화성시에 안전에 대한 분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보다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시민에 대한 그 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약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상향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다. 네, 시민안전보험. 그리고 우리가 아리셀 사고 이후에 많은 정책을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신설을 했고, 또 예산도 투입을 해서 더 이상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의 그런 예산을 좀 신규로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검은 가디건 입으신 언론인께서. 네, 리버럴 미디어 공소리 기자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자율주행 리빙랩이랑 도심 항공교통 버티포트 건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여기서도 설명하시지만 다른 자료로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리빙랩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네. 올 10월 지금 얼마 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그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가 국비가 740억 100%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 화성에서 자율주행 실증 도시 이 시범 지역이죠. 시범 지역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시작했어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740억 다 쓰려면은 한 5년은 될 거요. 구축하는 기간이. 예.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이 좀 많은데요. 그 많은 자료들을 또 따로 받아야겠지만 국제 테마파크 인근에 짓는다면 또 이게 도심 교통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 버티포트를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올 봄에 한화 우리 신세계 그 테마파크 사업자죠. 신세계 우리 또 어디죠? 해서 그 UAM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송산에 있는 테마파크 부근까지 와서 이 UAM이 한 번에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직 실증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 기착점으로 우리 국제 테마파크 부근을 정해서 일단 와서 여기서 또 이제 수도권으로 또 가는 거죠. 어디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UAM에 대해서. 그래서 인천이나 이게 도심 가는 것이 아직 법제화되고 뭐 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국회에서도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 하는 거고,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이 바닷가 쪽에 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화성이 가장 실험을 하거나 실증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고, 아까 얘기한 공양을 화석지만 해도 500만 평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무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실험하고 운행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항공 네. 이것도 하나의 공항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공항인지 모르겠어요. 뭐 네네. 터미널이 될지 공항이 네네.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네. 아직 그렇죠. 규모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네, 다음 공항-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일정 때문에 UAM은 별도로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한번 설명 별도로 드리는 거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다음 일정은 관계상- 점심 안 먹어도 되니까 일단 받으시죠. 네, 같이 못 먹는 거예요. 문 닫아요. 못 나가시게. 네, 여기 질문해 주시죠. 경기 뉴스미디어의 정은하 기자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문제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고 그리고 독일의 김나지움처럼 신기술 교육을 위한 마이스트고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인근 지자체도 지금 함께 나서고 있는데 동탄국제고는 화성시 거주 중학생 20%를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고는 추진하는 지자체 거주 학생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습니다. 설립이 되면 과학고를 설립하기 위한 땅과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한 18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그러니까 정부 중심의 마인드가 들어있는 과학고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근 지자체에 계신 이제 공무원들의 그런 좀 불만이 많이 토로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고 설립을 추진한 지자체에서의 좀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결국 정주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삼성이나 이런 기아에 정주해서 정말 좋은 교육을 그리고 AI 기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과학고 경기형 과학고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경기형 과학고에 대해서 그런 경기도 교육청의 그런 공모 지침, 공모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학교 교육 자체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우리 일반 행정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가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 화성시가 여러 가지 여건상 과학고등학교가 오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와야 된다 생각하고 올 수 있는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이 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의 비용을 떠넘겨서 과학고를 설립하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러한 그런 좁은 시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이 과학고등학교가 화성시의 인재만을 키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접근했고, 우리 화성시가 과학기술특별시의 일환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일환인 것으로 과학고등학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안을 지금 찾아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미담 플러스신가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기다렸습니다. 네, 질문 기회를. 경기형과학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혹시 아까 지역 할당제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그 지역 할당 인재 비율을 정해서 공모를 하면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10%로 할지 20%로 할지 아니면 0%로 할지 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모 지역 정했어요. 30%. 30%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부지를 혹시 위치를 공개하실 수 있는지. 부지요. 예. 우리가 고등학교고 마이스터고 두 개를 설립하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지가 15,000평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지가 과학고등학교. 11,000평. 하여튼
그래서 뭐 기숙사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일정한 그 크기 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화성에 있는 모든 땅은 빈 땅은 다 검토했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에 모든 땅에 대해서 빈 땅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 토지가 비용이 비싸잖아요. 택지 개발 내에는 그 12,000평 이상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1,000억이 넘어가요. 1,000억이 넘어가요. 땅값만. 또 어느 지역은 최소 350억, 또 600억, 700억 정도 이렇게 가요. 부지 값만. 그래서 그거보다 더 싼 데는 없을까? 우리가 또 다 찾았잖아요. 막 이 모든 지도를 보고 뭐 찾고 찾았습니다. 어딥니까? 100억이 안 되는 땅을 찾았습니다. 동탄입니다. 놀라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 사서 조성하고 또 건축비도 우리가 공개를 하면은 건축비는 50% 낸다 그랬어요. 교육청에서 250억인가 300억 정도의 건축비는 본인들이 제공한다잖아요. 나머지 그래서 100%로 봤을 때 500 몇십억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건축비 500 몇십억에 50%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운영비, 1년 운영비가 경기 북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한 30몇 억에서 40억 정도 든대요. 1년 학교 운영비가.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교육 그 지원 경비로 1,000억 원을 써요. 그 중에서 480억인가 430억이 급식비고 나머지 500 몇십억이 학교 개선비라든가 교육 환경 개선에 500 몇십억을 쓰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병비로 쓰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겠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운영에 10억을 내면은 여기서 10억 깎여드리는 거죠. 이 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의 한 50% 정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로 예상이 돼요. 1년에. 그 정도로 하면서 우리는 30% 지역 할당제, 이건 논의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제안을 한 거니까. 예비 지역으로다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30%를 요청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400억 정도를 들이면은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서 가장 저렴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이 장소를 선택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예, K부동산 뉴스 김규민 기자입니다. 그 AI 미래도시 화성 AI 활용 잘하는 화성시 말씀하시는데 그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지금 그 AI를 통해서 화성시 시민으로 거주하며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불편사항으로 교통혼잡과 대중교통 부족, 주차 문제, 일부 지역의 인프라 부족, 그리고 교육 및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 문제는 화성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큰 불편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원이나 휴식공간, 쇼핑 및 문화시설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부족한 점도 자주 거론됩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지금 AI가 확인해주는 시민들의 불편한 중 가장 큰 문제가 교통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10% 정도로 얘기되어 있거든요. 물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좀 너무 편중되어 비중이 큰 것 아닌가라는 좀 질문 하나 하고요. 또 이제 과학기술인재특별시 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행정직에 비해서 기술직에 대한 어떤 그 좀 소외가 좀 각 지자체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학기술인재특별시 화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때 혹시 그 기술직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실국 어떤 배려라든지 특화할 방안도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화성시 기술직 오셨어요? 우리 화성시는 그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기술 직렬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도 뭐 불만이 있는 걸로 파악됐어요? 혹시?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기술 직렬에 대해서 상당히 어쩔 수 없어요. 행정이 화성 말고 수원이라든가 그 도시형 행정에 있어서는 기술 직렬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행정, 토목직, 건축 하는데 몇 명, 행정직, 그거 빼고 사회복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농업직, 논이 없는데, 농업직, 그래도 있을 거래요, 몇 명은. 근데 화성은 골고루 있다 보니까 골고루 필요로 해서 우리 환경직도 국장이 생겼고, 건축도 있고, 농업직도 국장이 아직 없죠. 네, 농업은 아직 없지만은, 농정국을 내년도에 신설하잖아요, 우리가. 거기 농정국을. 그것처럼, 기술 직렬에 대해서, 특별히 더 대우한 계획은 검토를 못 했어요. 사실, 과학기술 도시에 대한 거는 취재하면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면 검토했을 텐데, 못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비율은, 이게 불만인데, 정부에서 우리 화성은 그래도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35% 이하예요. 이 복지 비율이 전체 예산에서. 근데 규모가 적은 데는 50% 이상을 복지에 써야 돼요. 왜? 국가에서 대응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에 대한 거는 거의 한 90%, 국장님 어디 계세요? 90% 정도는 대응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 사업은 아마 10%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 사업 중에서 우리가 찾아서 정말 필요한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복지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반시설 확충하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배정이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3조 5천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3조 2천억은 이미 정해졌을 거예요. 행정이. 이 고정비 지출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하고 뭣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 저도 취임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500억 쓰다가 1000억으로 늘리잖아요. 쓸 수가 없어. 사람이 없어, 공무원이. 수원보다 950명이 적어요, 공무원 수가. 용인보다 600명. 성남, 도시형 돼 있는데 성남보다도 한 500-600명 적고, 고양시보다 한 500명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2차적인 문제인 거고, 돈 못 쓰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기반시설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다들 어렵다 폐업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가장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한 2천억 정도를 추가로,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확장해서 편성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도 건설도 포함됩니다. 건설 분야가 우리 사회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옛날엔 45% 정도에서 지금 한 25% 정도로도 그래도 가장 높아요. 파급 효과가 경제 활성화에는.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우리 공공시설 건축에 대해서 깎았던 것도 다시 살려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지역화폐도 말씀드렸죠. 460억 가량을 460억 가량을 내년에 발행하잖아요. 그동안 정부에서 도나해서 5% 10% 정도를 지원해 줬어요. 400억 발행하면 40억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줬어요. 근데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작년부터인가? 언제부터 하여튼 전혀 지역화폐 발행하는 데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 골목 상권,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는 지역화폐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역화폐 460억 원을 발행을 해서 총 한 5천억 원 정도가 10배 늘어나는 거니까 5천억 원 정도의 지역화폐가 융통이 될 거예요. 화성 시내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확장 편성을 했고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화성시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네. 네, 서 계신 분. 뉴스백의 김동초 기자입니다. 화성시가 인구도 이렇게 많고 또 나름대로 땅도 넓고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성남이나 수원시보다 공무원 숫자가 작은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보실도 굉장히 업무가 가중해 보이더라고요.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 좋고 제가 알고 싶은 질문은 화성시가 전국 31개 지자체 중에서 예산 순위가 몇 위 정도 되는지, 그러고 23년인가 GRDP가 82조 정도 되고 수원이 33조였었어요. 그러니까 2.5배 정도가 많은 도시가 올해는 어느 정도의 어떤 GRDP를 예상하고 계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GRDP 지역 내 총 생산은 발표되는 것이 3년 전 거예요. 2024년도에 발표한 게 2021년도 말에 2024년도 초에 발표가 되거든요. 올해 2024년도에 발표한 것이 우리가 91조 400억이에요. 우리 화성시가. 2등인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예요. 우리 화성시가. 광역까지 해서 서울, 인천, 부산, 경기 다 넣어서 랭킹을 매겼을 때 91조가 8위예요. 서울하고 경기는 400조, 500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 비교 좀 넘고 인천하고 부산이 97조, 98조거든요. 우리보다 거기가 인구가 350만 명, 400만 명 가까이 되죠. 거기가 97조, 98조고 전라남도 전체가 88조예요. 강원도는 더 적겠죠. 충청북도는 더 적겠죠. 저희가 17개, 과격이 몇 개죠? 17개. 226 더하기 17. 243개 중에서 8위예요. 전국의 전체. 상당한 액수라고 보여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제 내년도 발표하는 거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돼서 GRDP로만 따졌을 때 우리 화성시는 이미 1인당 10억 이상의 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인당. 1억이야, 10억이야? 1억. 100조니까 1억이에요? 1억 이상. 네덜란드 얼마 전에 갔던지 네덜란드가 한 1억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주에 갔는데 주 전체가 160만 명 정도 되는데 GRDP가 우리의 2배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1인당으로 나눴을 때는 우리가 더 많은 것 같고, 했을 때. 그 정도로다가, 크게 봤을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개개인이 느끼는 것이 그 정도의 소득이 되느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총액 인건비, 공무원 수는 총액 인건비로다가 돼요. 총액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1,800억? 1,800억. 에서 얼마 올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지. 이게 1, 2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구가 이렇게 쭉 늘어나고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이 공무원 늘리는 거에 소홀히 한 거죠, 우리가. 정부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 정책인 거예요. 동결을 하거나. 근데 우리는 거꾸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마이너스 아니면 0%다. 너네들은 1, 2%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선에서 했는데 실제로 10%가 필요한데 1%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쭉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찾아다니면서 이거에 대한 불합리한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도 모든 수치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러면서 그 전보다는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늘려나가서 이 갭을 빨리 줄이고 하여튼 우리가 100만 특례시에 맞는 행정 조직을 갖추는 것이 빨리 중요하죠. 농업직 없잖아요. 다른 데 수원 같은 데는 농업 필요 없잖아. 공장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화성은 농업 면적이 경기도에서 가장 넓어요. 농업이. 그러니까 농업 필요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신도시 행정도 필요하고 공장도 가장 많잖아요. 산업단지 가장 많고 어촌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이 분야별로 지역별로 이 행정 인력이 필요한데 그게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빨리 구청을 설립해서 구에서 구라 하면은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모든 100%를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에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을 지금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확정 아주. 우리 시 방침은. 현재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 구청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시청사의 위치 또 구청의 명칭까지 정해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평생 불변은 아니고 이제 예? 신청 전에는 정해진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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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리까지는 아니고요. 좀, 구청 관련돼서도, 많은 남양 반도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일단, 남양, 이 갑적이 향남하고 이 남양 이쪽 지역이 한 25만 명 정도 거주하시잖아요. 근데 면적은 한 70% 돼요. 화성시 면적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 개 구청으로 간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인구수가 기준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나눌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눌까에 대해서 우리도 이 기관에 의뢰도 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논의를 해서 이 안이 그래도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이렇게 나온 안이에요. 현재 있는 거는. 근데, 나중에, 우리가 2040 도시 기본계획의 인구가, 160만 명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공적 택지 개발, 공공에서 택지 개발한 것만 따졌을 때 그거고, 실질적으로 민간까지 하면은 18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청이 4개 설립되지만은 머지않아서 송산 그린시티만 입주를 하더라도 거기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때 가서 한번 다시 구역 조정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정도면 몇 분이에요? 언론인들이 끝장 브리핑이라고 쓸 것 같은데 계속 할까요? 아니. 하여튼 이 외에도 그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리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소통의 시간, 간담회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없으면은 자주 우리 언론인 분들한테 우리 화성시정에 대한 소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못하면 우리 그 국장들, 실장들이 와서라도 이렇게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정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충분히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면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께서 과학고 부지에 대해서 이제 깜짝 발표를 하셨는데 과학고는 이제 동탄에 유치한다고 하시면서 말씀 안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이스터고는 서부 쪽에다가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서부 쪽에서 균형 발전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말씀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